나이 들수록 부담이 더해지는 게 중풍, 파킨슨병, 치매까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 처음 뵙네요. 네. 청취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는요, 정기 존내 사불가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기가 안에서 빡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그것이 우리 몸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면의 정기를 키워서 바깥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건강하고 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중풍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파킨슨병과 치매 위험이 높다 이런 말도 합니다. 교수님 그런가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 세 가지를 딱 들려면 네. 바로 이제 중풍,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 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거든요. 이 중풍이라는 것은 뇌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뇌의 기능이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뇌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치매하고 파킨슨병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중풍이 있게 되면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치매하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이제 퇴행성 뇌신경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50-60% 되거든요. 전체 치매. 그런데 이제 20-30%가 바로 중풍으로 인한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풍이 생겨서 뇌신경 세포가 손상이 되면 퇴화가 되어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가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참 나이 들수록 이렇게 뇌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높아지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뇌질환이 대부분 우리가 중풍이나 파킨슨병, 이 치매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젊은데도 이런 게 생겨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뇌질환이 이런 퇴행성 뇌질환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한 네. 20% 정도도 50대 정도에서 그 이하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큰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뇌 자체 내의 기능들이 많이 과부하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몸에서 자정시켜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각각의 질환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풍, 파킨슨병, 치매까지 의학적인 정의랄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파킨슨병, 중풍, 치매 이 다 일단 뇌질환은 맞고요. 뇌질환. 중풍이라는 것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중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바람 맞은 것은 우리가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중풍이 걸리게 되면 바람이 들어오면 몸이 흔들흔들하고 그죠? 태풍이 심하면은 이제 나무가지가 꺾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한쪽이 발을 못 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중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파킨슨병은 뇌에서 이제 흑색질에 있는 그 도파민 생성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노화 현상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역할이 뭐냐면 운동 조절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떨림 현상이 생기고 균형을 못 잡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치매라는 것은 뭐 뇌신경 세포가 퇴화해서 신경이 점점 그 소실되고 나중에는 이제 위축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 버릴 수가 있겠지요. 네.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파킨슨병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파민 생성을 관련된 흑질의 이제 노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네.
또 치매는 신경세포가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고 제기능을 못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풍은 혈관이 막히거나 또 혈관이 터져서 신경세포가 죽은 거 그리고 제기능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풍과 파킨슨병 치매의 각각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증상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증상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면은 중풍은 특징적인 게 마비가 되겠죠. 한쪽을 마비가 생기든지 아니면 양쪽 다 마비가 생기든지 하는 마비가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고요. 네. 그 마비 외에도 뭐 시력이 문제가 생긴 거나 아니면 저림 감각이 생긴 거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막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증상이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마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떨림이 대표적인 떨림.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진전 마비 이렇게 떨림 마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비라기보다는 떨림의 현상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운동이 느려지는 거죠. 운동 네. 조절이 안 되니까 못 움직이는 건 아닌데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막 떨린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네. 생길 수 있겠고 떨림은 전신 떨림인가요? 뭐 판쪽이 손이 제일 많이 떨리죠. 예. 손가락분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상들이 조금 퍼져나갈 수 있겠고요. 예. 걸을 때 보행 자세가 조금 둔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엉거주춤한 이런 자세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치매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기억력, 판단력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인지 중에는 대표적인 게 시간의 개념이 좀 부족해지고요. 시간. 그다음에 장소 개념. 장소. 그다음에 사람.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지, 예. 계절이 어느 때인지, 그다음에 이곳이 어느 곳인지, 그다음에 저 사람이 누군지, 네. 이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판단을 잘 못하는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치매의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개 중풍은 급격히 생겨요. 이 풍이라고 생기는 이 풍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고 변화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병이 서서히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중풍과 파킨슨병, 치매 모두 완치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관리의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뇌 퇴행성 질환이고 그다음에 뇌세포라는 건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요. 이게 회복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치료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병이 점점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후유증 관리죠. 병이 생긴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관리해서 그 병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치료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뇌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혈순환이에요. 기혈순환. 순환이 안 되면 어디가 딱 막히면은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딱 묵혔거나 막혀서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힘이 없어갖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요걸 네. 한의학에서는 하나는 허증, 하나는 실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개 병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거든요. 허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좀 허약해서 약해서 뇌까지 신경 영양이나 이런 산소나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주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실증이라는 건 어디가 딱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불순물이 막히거나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거를 담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막혀서 실증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부족해서 허증의 형태.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뭔가 좀 보태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너무 과한 경우는 이렇게 깎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기혈순환이고요. 그다음에 뇌질환은 이게 뇌는 우리 몸의 마음과도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내가 이 병을 어떤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마음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군요. 마음가짐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지지시켜주는 요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같은 뇌의 질환이라도 항상 우울한 사람과 항상 긍정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뇌의 기능들이 더 원활하게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도록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을 북돋주는 지지요법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예.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기억을 못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운동, 특히 이제 이 중풍 있는 분들한테 손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 손 운동하고 그다음에 기억을 시켜줄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즐거운 운동. 그림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뇌 기능이 자꾸 활성화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손 운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손 운동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는 호두 있잖아요. 호두 호두.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그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중풍하면 특히나 갑자기 쓰러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크신데요. 위험 신호들이 있다고요. 모든 병이 다 그래요. 전조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태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뭐 태풍이 어느 경보 없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기상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거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중풍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지만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지러움증. 어지러움증. 예, 뭔가 어지럽고 그다음에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예. 그다음에 팔다리 같은 게 저리거나 뻣뻣한 감이 생긴다든지 말이 조금 둔해지고 이렇게 바람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전조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요기에 대한 처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풍이라는 건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이 혈관이 약해지거나 혈관에 어떤 기름기가 끼거나 혈관에 당분이 너무 많이 끼게 되면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막혀버리거나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저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중풍이 올 수 있는 위험 신호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네.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는 정도는 좀 심한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통증일 수도 있겠고요. 예. 이게 계속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겠고, 예. 되게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진통제를 먹든지 또는 뭐 잠을 좀 충분히 자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파킨슨병의 위험 신호는 또 어떨까요?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떨림이 주된 증상이라고 떨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손이 떨리는 거거든요. 손이 떨리는 거.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떨리는 형태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예.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을 때 떤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있을 뭐 때. 술잔을 들거나 아니면 뭐 커피잔을 들 때 이렇게 떨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도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이런 식으로 떨리는 것이 이제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네. 이게 심해지면 이제 동작이 느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막 무표정한 이런 예. 상태로 있게 되고요. 움직임도 마지막에 떨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손에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어지럼증 이런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럼 파킨슨병의 이 손떨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되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 병상이 조그맣게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런 증상들이 점점 이게 심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손가락이 조금 미세하게 떨리고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운동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떨리니까 이제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이게 점점 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동작도 느려지고 또 얼굴도 이상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네. 치매 역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병이 점점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이렇게 지연되는 걸 조금 막아줄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병이 점점 커지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떤 약을 치료해도 이 진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억력이 좀 뭔가 진행이 저하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치매가
문제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력이나 기억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조기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 낮에도 이유 없이 그냥 자꾸 잠이 오고 예, 낮잠을 자고 이런 경우에 올 경우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치매 원인 물질 중에 이제 타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낮에만 각성에 관여하는데 뇌 부위에 쌓여서 이제 기능이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내가 잤는데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별 이유 없이 낮에도 그냥 자꾸 잠이 오고 깔아앉고 졸리기만 하다. 그러면 이게 치매의 초기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사에 이제 의욕이 없고 또 관심이 없고 또 자꾸 우울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매의 어떤 전조 현상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치매하고 우울증하고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번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뇌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치매는 우울한 분에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증상도 우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우울한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치매로 발전된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동작이 좀 느려졌다. 이게 좀 엉거주춤하고 뭔가 이게 좀 굼뜬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냄새에 맞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군요. 연로하신 분들이 갑자기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는 분들은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미리 검사를 해보시고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건망증이 심해도 치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건망증하고 치매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건망증이나 치매를 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건망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억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어떤 힌트를 주게 되면 아차 그렇지라고 하는 게 이제 건망증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힌트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기억을 못하면 요건 치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어디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몰에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뭐 아파트 같은 데 지하 주차장에도 주차해 놓고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몇 층에다 했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그 옆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층에서 세웠는지 생각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4층에 딱 갔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세워놨지 기억이 나면 요거는 건망증이고 내가 여기다가 세워놓지도 않은데 내 차가 왜 여기 있어? 막 이러는 분 있죠. 이런 경우는 치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마비에 대한 두려움, 중풍, 떨림으로 알 수 있는 파킨슨병, 인지 능력의 이상으로 의심하는 치매 이 세 가지 질환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뇌질환이다. 뇌질환. 퇴행성 질환이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뭐 대표적인 어떤 공통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환들이 어느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질 수가 있어요. 중풍 때문에 파킨슨병, 또 파킨슨병 때문에 치매,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하시고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파킨슨병은 뒷모습을 잘 확인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뒷모습을 봤을 때 그 걸음걸이가 유난히 늦고 팔을 겨드랑이에 붙이고 걸으면서 막 신발을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면 파킨슨병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시아버님 걷는 걸 확인하려고 뒷모습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워낙 허리가 굽어서 그런지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이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아버님한테 불편한 부분들을 여쭤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네. 파킨슨 병에 대한 의심은 뒷모습을 확인하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제 파킨슨 병은 운동 기능에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어떤 자세가 취해 있는지 특히 이제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뒤에서 걸음걸이에 어떤 이상이 있게 되면 파킨슨 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초기 증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총총걸음을 걷는 거예요. 총총걸음. 보폭이 잘 보면서 총총걸음이 걷고 그다음에 걷기 시작할 때나 그다음에 걷는 도중 또 걷다가 돌아설 때 뭔가 조금 불편해지고 느려지고 굼뜨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는 대개 보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서 예.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듯하다. 잘 안 떨어진다 이런 거죠. 예. 그런 현상들이 느낌을 많이 표현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일단은 걷거나 또 걷기 시작할 때 돌아설 때 잘 안 되니까 잘못하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넘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골절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지요. 걸음걸이가 늦고 신발을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어떨까요? 네, 이제 특히 이제 한쪽 다리를 땅에 조금씩 끌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니까 신발 밑창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네. 한쪽은 많이 달고 한쪽은 적게 다는 그리고 앞꿈치 쪽에 많이 이렇게 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의 이 신발이 뒤에 깔창이 얼만큼 다느냐를 보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종종 걸어서 이제 보폭이 짧아지니까 아무래도 앞꿈치 쪽에 또 신발이 좀 많이 달겠고요. 그리고 점점 빨리 가려라 하기 때문에 자세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마음은 급하고 발은 안 떨어지니까 그죠?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발이 꼬이면서 잘 넘어지는 것도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몸이 좀 앞으로 구부정하기 때문에 몸은 앞으로 쏠리고 이게 다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기가 않으니까 잘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자세가 불안정해서 넘어지면 이제 곧 대퇴골이 골절이 되든지 골절의 위험성이 있게 되죠. 팔을 움직이지 않고 붙이고 걷는다거나 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특히 예. 이제 팔꿈치가 약간 굽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자세를 나타내거든요. 예. 이제 팔의 움직임이 적어져서 한쪽 팔은 걸을 때 앞뒤로 잘 움직여지는데 이제 한쪽 팔이 몸통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한쪽만 그런 게 양쪽 팔까지 이렇게 다 붙어져서 예. 이런 걷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혹시 그 허리가 굽은 것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이제 해야 등이 이제 될까요? 접어지고 허리가 굴고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제 예. 어깨도 이제 축 처지는 현상이 생기면 이게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또 허리만 굽는 거 가지고 다 파킨슨병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가 허리가 굽는 것도 허리 디스크에 때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골다공증이 있어 우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할 때 걸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예. 있죠. 그럼 일단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뒷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예. 뭐 움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에 걷는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어깨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혹시 의심되는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드리면 짐작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분들 경우에는 힘이 좀 떨어지는지 무력감이 있는지 힘이 떨어지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쉬었으면 쉽게 피로감을 느꼈는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감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좀 쉬었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피로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자세가 좀 불균형이 맞춰져 있고 손발이 떨리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제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현상이 손발이 떨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 관절이 뻣뻣해요. 예. 굳은 것처럼 이렇게 뻣뻣하고 이렇게 폈다 굽혔다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몸과 마음이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 이제 단추 끼는 것 같은 이런 정교한 동작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이렇게 막 떨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손떨림이 없죠. 있군요. 그 동작이 느려지고 예전에는 빨리빨리 바느질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느려지는 이렇게 동작이 굼뜨는 그리고 정교한 동작일수록 더 잘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뒷모습으로는 자세나 속도의 문제라면 앞모습으로는 무표정이 또 증상이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이제 얼굴이 뭐 그냥 마스크 쓰는 것처럼 가면 쓴 것처럼 아주 무표정한 현상을 나타나는 게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전형적인 얼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사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는 표정이 딱 짓는 이런 그 사진인데 지금은 아무 표정이 없이 그냥 멍하고 있는 상황 이런 얼굴 형태를 볼 수가 있지요. 그건 뭐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얼굴 근육이 점점 둔화되고 뭐 씹는 거 뭐 이렇게 삼키는 근육 같은 것도 좀 둔화되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삼킴장애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당연히 그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얼굴 근육이 둔화되고 씹고 삼키는 근육이 또 그런 동작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음도 문제죠. 네, 삼키는 것도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자주 흘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쭉 가라앉고 그리고 억양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인토네이션이 잘 안 되니까 발음도 억양도 또 사라지고 또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침도 막 흘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덧쳤다 떼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글씨를 쓰는 게 잘 안 되죠. 그리고 글씨 쓰는 게 둔해지고 그리고 글자를 쓰게 되면 예전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글씨를 쓰게 돼요. 이거는 초기 증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글씨 쓰는 게 막 떨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글씨체가 좀 작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지요. 발음이나 목소리 변화, 목소리 변화까지 있겠네요. 목소리나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침도 흘리고 삼키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잠꼬대와 변비가 심해지는 것도 의심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던데 이것도 증상이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잠꼬대가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어떤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도중에 이제 혼자 말을 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리고 막 팔을 호적거리고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뇌의 기능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는 우리 몸 자체가 꿈속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이 움직임을 못하게 일종의 마비를 시켜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만약에 꿈대로 움직였다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도 막 그럴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를 만들어 놓는데 그 기능이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잠꼬대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신호가 바로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뇌의 어떤 퇴행성 질환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파킨슨병 있는 분들이 변비가 이제 흔하게 나타나요. 변비와 관련이 있군요. 변비는 이제 위장 운동이 좀 감소가 되니까 운동이 안 되니까 문제 생기고요. 또 하나 변비 외에도 또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소변 보는데 좀 이상이 생겨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광에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소변 보고 싶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도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파킨슨병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요. 파킨슨병도 뭐 비교적 흔한가요? 최근에는 좀 많이 증상이 많은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노인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100명에 한 2명꼴 정도니까 퇴행성 뇌질환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부분이 생기게 되면 운동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뭐 미국의 대통령 하신 분이나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같은 분도 마찬가지로 이 병 때문에 문제를 생겼잖아요. 중풍과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까지 예방을 위한 노력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사실 이제 중풍이나 파킨슨병,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네.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초기에 예방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이런 병이 오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병에는 모든 치료법에는 왕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 해서 뇌 기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뇌 기능이 잘 되려고 하면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식사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관리예요. 네. 스트레스 관리.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한 곳에 빠이거나 너무 꼼꼼하거나 이러면 치매나 이런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단순 노화 현상과도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간혹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병이 오는 것도 막아주고 또 병이 오더라도 건강하게 이런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오늘은 중풍, 파킨슨병,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